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부 공무원이고 둘 다 취미 생활이 딱히 없어요. 식비, 아이에게 쓰는 비용 등을 빼고 나면은 소비할 게 별로 없다. 아. 그러니까 저축도 잘하실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큰 돈 들어가는 게 또 없다 없고. 보니까 그냥 뭐 애들 크면 교육비 정도? 교육비 정도. 이번 사연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갑자기 원치 않은 큰 돈이 또 생겼다. 네. 이걸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게 됐는데 상속금은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고 납골당 장례 비용 등 정말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고 아이 둘에게 2천씩 증여하고 난 후에 2억 5천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네.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한 5, 6억 이상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출금까지 다 상환하셨으면. 아직 젊은 나이지만 현재 대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혹자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여의고 받은 돈이라 그리 기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2억 5천 정도 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 아내 모두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했고요.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까지 예. 이 부분은 어머니가 필히 가입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청년 도약 계좌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렇게 뭐 집도 있으시고 아이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요? 저 청년 도약계좌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청년들아 돈 모으기 어렵지 그 목돈 마련하는데 나라에서 도움 좀 줄게 뭐 네. 비과세 혜택 혹은 지원금 조금 줄게 그러니까 목돈 마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목돈을 마련했단 말이죠. 네. 물론 일반 시중은행 적금에 비해 가지고는 저게 금리가 약간 더 높을 수는 높으니까. 있지만 너무 장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그래 한 5년 후 정도에는 요 정도 목돈은 모아보자. 네. 당장에는 어려우니 뭐 그리고 당장엔 돈 쓸 일 없으니라고 생각해서 모으는 상품이 저 청년 도약계좌고 그게 이제 적합하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 도약계좌가 과연 이득일까?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요. 봐도 이 정도 이자를 주는 거 정도,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사실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뭐 이제 말 그대로 목돈 만들어서 집 사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미 뭐 자산이 좀 있으시죠. 최소 뭐 한 4, 5억 이상 있으신 분들인데 이거를 지금 쓰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지금 못 찾아서 네, 그러니까 그쵸. 우선은 그냥 이거라도 해놓자. 청년 것 같긴 도약계좌 한데. 저것도 금리형, 연금보험도 금리형.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 자, 우선 이게 연금저축이 있고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연금 저축 저 네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연금 보험은 그거 없이 그냥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 상품. 그런데 둘 다 운용되는 방식은 수수료 떼고 이자 복리로 준다. 네. 근데 그 수수료가 꽤 크죠. 꽤 커서 아무리 못해도 인터넷에서 가입해도 요즘 한 5% 정도 떼고 얘네들이 그럼 주는 이율이 얼마냐? 해봐야 2% 후반, 뭐 3% 정도. 그러면 한 3, 4년 정도는 원금도 회복이 안 원금 되려면 한참 걸리죠. 유지관리 비용해서 또 연금 받을 때도 보수를 떼고 네. 0.5%씩. 이게 보험회사에 저축을 했을 때 가장 큰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준다는 거. 네. 근데 문제는 비과세라는 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는데 그거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자가 코딱지만큼인데. 그렇지. 이자가 크지 않으니까. 네. 그 문제는 그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또 수수료 안 떼냐?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0.5% 정도를 수수료로 뗀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이자에 대해서 15.4% 면제받고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0.5% 떼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네. 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연금보험은 저는 가급적 이게 옛날 상품이면 몰라요. 막 90년대에 판매되던 그때 진짜 보험회사가 야 그 세상의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줄은 모르고 방만하게 만든 상품들 있잖아요. 7, 8%일 때 이거 그냥 30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상품 만들었고 지금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그때 딱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 예적금만 못하다 웬만해서 이게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셔가지고 네.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10년 납을 해야 된다. 아마 한 7,200만 원 정도는 여기에 이제 묶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말 나와서 여쭤보면은 깰 수 있으면 깨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맞잖아요. 깨면은 아마 원금도 못 받긴 할 텐데 이게 언제 물려받으신 거고 언제 가입한 거냐. 30일이 안 됐으면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한 달이 넘어가 버렸다 청약철회 못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설명 못 받았으면 우리가 반품, 뭐 품질 보증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설명 제대로 들으셨을 거예요. 복잡한 상품 네네네. 아니니까.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거 30만 원 아깝다. 총 60만 원 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앞으로 10년 동안 119개월 7,200만 원, 7,14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라면 그냥 60만 원 포기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굴리는 게 어떨까. 사실 이 정도는 어차피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좀 떼이는 것도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 생각해 보면 7,200에 최소한 720 수수료를 떼일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자, 이후 나머지 금액은 현재 1억 1천만 원은 예금을 넣고요. 이것도 1억은 또 금리요. 단기 채권이고 이것도 금리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 증거금. 근데 이 공모주
근로주도 사실 몇 주 못 받아요. 이제는 안 좋아졌어요. 저게 예전에 그 지금은 균등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얼마씩은 넣게끔 해주잖아요. 네. 그 10주만 신청을 해도 한 주씩 주자. 근데 과거에는 돈 놓고 돈 먹기, 네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배정 받아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사실상 공모주도 몇 주 못 받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걸로 뭐 이제 치킨값 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이제 이게 결국에 다 지금 대단히 좀 안정지향적. 심지어 공모주도 주식이긴 한데 진짜 안정적이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돈을 운영하니까 돈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배당주라는 것도 있고 달러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눈에 보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형태가 너무 안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감은 안 오네요. 자가 아파트도 있고 차도 이제 2대가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줘. 근데 나도 용돈이 별로 그렇게 안 쓰는데 아내분도 뭐 소비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저축되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이제 예금에 막 1억씩 있고 이런 상황이신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없습니다. 뭐 소비가 없는데 뭐. 아, 그래서 보면 연금보험, 저축보험, 공제회, 도약계좌. 도약계좌. 그리고 요게 많이 넣으시네. 70씩 넣으시니까 저것도 많이 넣으시고. 청약통장 뭐 이거 넣고 계신 거고 관리비가 조금 뭐 높긴 한데 뭐 요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유류비, 핸드폰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아마 본인 휴대폰 아. 그거 40만 원 아마 용돈 받는 거에서 쓰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의 뭐 TV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필수라고 치고 네. 뭐 보험도 많지 않고 식비 4인 가족. 4인 가족이면 뭐 이 정도네요. 네. 이 정도면 전혀 정말? 뭐 문제는 없어 아니, 4인 보이는 가족이 상태인데. 200만 원에서 250 쓰시는 건 네. 정말 조금 쓰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통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부익남입니다. 지금 혹시 네네. 방송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아주 안정지향형이신 성향이신 것 같긴 해요. 완전 뭐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이런 거 잘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아내도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걸 이렇게 너무 싫어해갖고 싫어하세요? 왜냐면 원래 좀 약간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도 뭐 물론 이제 뭐 안정적이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성향이 약간 그래서 그렇게 더 안정지향형이어서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성향도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아내가 사실 그런 경제 쪽이나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주식하면 이제 막 뭐 그렇죠. 돈이 뭐 없어진다 이제 뭐 그런 빠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우선 아내분이 이렇게 뭐 투자나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은 별로 없으시고 약간 부정적이라고 약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권 자체를 아내분한테 주면 사실 뭐 이렇게 투자라는 거나 이런 것들 하기 좀 어려울 텐데 혹시 이 경제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목표가 그냥 단순했거든요. 대출금 갚기 딱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큰 상속금이 생겼으니까 네. 일단 그 상속금은 이제 제가 일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나머지 그 김현우 소장님께 문자 드린 그 3천만 원 그 정도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생활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 나머지는 다 본인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금은 네, 지금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 네. 그러면 이제 현금 자산은 이제 내가 관리하고 이제 소득은 아내한테 주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선 지금 두 분 직장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연금도 나오실 거고 뭐 회사 뭐 이제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은 이미 어느 정도 노후 대비는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어쨌든 둘이 있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집도 어쨌든 대출도 없고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만족하고 그냥 쭉 더 안정적으로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나 안 가나 어차피 지금 노후 대비는 거의 되시는 상태면 사실 이 상태에서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식을 뭐 좀 투자한다고 해서 네. 뭐 내가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잃는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떤 막 타격을 주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많이 공격적으로 두 분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네. 그래서 그 지금 아이도 둘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둘까지 어쨌든 뭐 안정적으로 또 이제 키우시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싶으실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또 약간 조금 더 나이까지 고려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쵸. 지금 뭐 대출 갚고 뭐 2% 이자에 만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찬찬히 내 자산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가 오른 만큼 줄어들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애들 2천만 원씩 물려주신 건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아, 그것도 그냥 2천 넣어놓고 그냥 그 은행에 예금에다 넣어놓고. 아 그럴 거면 왜 왜죠 그럴 거면 그냥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요. 어? 차라리 아니, 그걸로 그냥- 알트코인. 야. 그냥 애들 이렇게 미리미리 좀 이렇게 증여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미리 증여하는 의미가 네. 뭐냐면 네. 나중에 그게 불어날 걸 생각하고 이 2천으로 네. 만약에 뭐 미국 주식을 사놨다. 아 나중에 1억이 되면은 이거 1억 돼 가지고 물려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미리 물려주고 투자해야지. 그래서 미리 주는 건데 2천 줘놓고 예금에 넣어놓을 거면 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주신 거는 아주 공격적인 투자로 네. 해서 2천. 그러니까 왜냐면 잃으면 2천이고 벌면 뭐 2억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2천만 원이 만약에 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둘이니까 4천만 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망가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돈 써야 앞으로 한 30년 뒤에나 쓸 텐데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위험 상품 같은 거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4억 정도를 뺐어요. 4억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식에 막 넣어. 그러면은 네. 집안에 정말 난리가 날까요? 한 5억 정도. 아내가 많이 아 그래요. 화를 낼 것 같긴 한데. 합의가 안 될까요? 그 전에도 사실 뭐 예적금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막 공부하다 보면서 채권이란 것도 사실 아, 처음 그렇죠.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막 유튜브 보면서 김현우 소장님께서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채권 강의하시는 거 2시간짜리 아, 듣는데 네, 그것도 다 그것도 들었거든요.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막 채권이 되게 안전한 거구나 하면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채권에 이제 넣겠다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채권 그것도 막 되게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국 채도 왜 그런 걸 하냐 막 그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안전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야 이제 그거에 국민은행보다 대한 안전한 게 미국식.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 합쳐도 미국채 10년물이 안전한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채권에 투자 지금 이제 뭐 투자라고 해야 되나 네. 모르겠지만 지금 채권에 이렇게 돈 넣는 것도 네. 약간의 이제 많은 대화가 오고 갔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야, 근데 지금은 저도 아까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안정적이니까 차라리 채권을 하라고 할까 했었거든요. 국채 같은 거 낀 거. 왜냐면 요즘 뭐 진짜 10년물 해서 뭐 4% 받아도 네. 그 뭐 빠지면 그냥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매년 4%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훨씬 더 네. 이득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빠지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자산 상황 보면 지금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대출 없고요. 이 직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득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현금 자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자산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 나이도 어리시잖아요. 네. 33살이면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 이점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죠. 남들 달릴 때 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느낌? 그래 지금은 되게 유리한데 이게 한 30년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뭐 이렇게 평범해지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이래갖고 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아내분이 어쨌든 설득이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당장은 아내분이 아, 네. 좋아하는 그나마 좀 이해해 주는 건 뭔가요? 혹시 뭐 아파트인가요? 집을 사는 건 좀 괜찮나요? 말한 게 일단 뭐 주식이랑 채권 정도밖에 지금 말 안 해봐갖고 그러면 요번에 대출을 갚게 된 거 아파트 대출을 갚게 됐을 때 이 아파트 대출 주담대 이자는 몇 프로였어요? 4.05 정도였어요. 4.05. 몇 얼마 정도 갖고 계셨죠? 1억 중반 정도. 1억 중. 그것도 거의 다 갚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 정도 이자 내는 건데 그거를 그것도 내느니 차라리 갚자. 갚자. 완전 네, 진짜 안전지향의 아. 최고 그냥 이제 보기시구나. 딴 데 돈 쓰지 말고 어차피 일단 그건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아예 한 번에 다 상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하냐면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내가 상태가 좋아도 이걸 더 잘 좋게 더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만족하고 뭐 멈추거나 뭐 뒤로 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있잖아요. 채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공부도 하시고 아내분한테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예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에 넣어서 예금 받는 것보다는 미국 국채 사서 이자 받는 게 한 10만 배는 안전하지 않을까. 아주 안전한 건데 이자도 더 좋거든요. 요즘에 나쁘지 네. 않거든요. 네, 거기다 어쨌든 좋더라고요. 저금리 분위기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면 그래도 뭐 네. 수익률이 뭐 5에서 10% 이상 날 것 같으니까 네.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단기 채권 네. 말고 장기채. 네. 장기채로 가서 어차피 우리는 10년 안에 돈 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크게 필요한 네. 필요한 것 같지 것도 없고 뭐 돈 않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뭐 아파트 담보로 뭐 1억 빌려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넣는 게 우선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아내분이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안정지향형인 분들을 제가 예전에 상담을 좀 했는데 네. 한 번 딱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걸릴 만한 재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사놓자. 뭐 서울이든 어딘가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빨라야 한 15년, 20년 볼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놓고 나중에 뭐 우리 영식이 나중에 결혼할 때 집 하나 해줘야지. 애 둘 중에 하나는 아들인가요? 둘 다 아들이요. 아, 둘 다 아들이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놔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장기 재개발 이런 거를 하시는 거. 여기서 만약에 또 뭐 건물을 사네 이러면 또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 괜히 요즘은 뭐 분양하는 상가 이런 거 분양받지 그런 거 마시고요. 절대 안 되고 그냥 집 하나 사서 나중에 애 줄 목적으로 하나 해놓자. 그러니까 이런 거. 그거 지금 뭐 이렇게 진짜 20-30년 후에 요 아파트에 살 거야 그거 말고 지금 부인남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재개발 될 만한 그런 것들. 한 15년, 20년 걸릴 거다. 뭐 되긴 되는 자리인데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차라리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상황 봐서 뭐 그걸 판매를 하든지 뭐 갈아타든지 하는 게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좀 마음이 좀 열립니다. 그렇지. 그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더불어서 그 2천만 원 아이들한테 미리 주신 거 있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공격적으로 아니 솔직히 애플이 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뭐 대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따져보면 미국의 그 굴지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그거 골라놓은 것들 그 지수 묶어놓은 것들이 결국은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그런 거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나눠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고 한 5년만 기다려보자 라고 해도 생각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빠지는 게 수치로 나오면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 덮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부동산 쪽이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부동산은 시세를 내가 일부러 알아보려고 안 하면 상관이 별로 그게 알기가 쉽지 않기도 하거든요. 하기사 떨어져도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서 뭐 우리 애한테 집을 해주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명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거 아주 큰 금액 말고 뭐 투자금으로 치면 뭐 한 3, 4억 정도? 그 정도? 지금 예금이랑 이런 거에 대출 조금 받으셔도 뭐 충분하니까. 그렇죠. 전세 끼고 하시면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서울에 재개발 투자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가 가서 살자 이게 아니라 나중에 애를 위해서 좀 하자. 솔직히 지금 아파트도 그냥 현금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9억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절반 이상은 대출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져가면서 그거 갚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다른 거 투자해볼까 요걸 고민하시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냥 순수하게 내 돈 내 자산이라는 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하나 갑자기 떠오르는데 강남에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노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부부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녀가 둘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두 채를 좀 더 사놨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집값이 올라 버렸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제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동네에 올 확률이 사실 불가능한 거든요. 그렇죠. 돈을 모아서 이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내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약간 좀 자식 사랑을 좀 하시는 편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 동네든 아니면 뭐 좀 더 좋은 동네든 애가 아들이 둘이니까 우리 애 하나 뭐 영식이 영철이 하나씩 해주자 집을 그냥 그런 식으로 사서 우리 여기서 셋이서 모여 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죠 그것도.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집을 사서 막 돈을 벌자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집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애들을 위해서 그냥 집을 하나 사놔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거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현금성 자산, 금리형 자산이 많은 거 자체가 냉장고에 음식 넣어놓고 시간 지나가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선도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물가 계속 오르면 저거는 그냥 슬슬슬슬 누가 빼먹고 있는 겁니다.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져.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영상은 보여주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 코인 2,600만 원 있잖아요. 요거 아는 순간 모든 대화는 이제 끝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더 2,600원인데 반토막 났어.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 안 먹혀. 안 돼. 한 1년 정도 찬찬히 좀 빌드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쉽지 않은데. 아내분이 이제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재테크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왔고 네. 이제 좀 이제 설득을 하는 편이죠. 그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코인 얼마 날렸어? 이거 얘기로 그치. 끝나거든. 아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얼마 날렸냐고 한마디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네 사실 그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명분이 아니 서는데. 이게 실적이 아니라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전과죠. 이거 전과. 이게 지금 사면이 안 됐거든. 사면 안 돼.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어서 이제 벌었었는데. 조금 줄긴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코인 반토막 난 게 조금 많이 크죠 이거. 네 그러니까 그거여갖고 아내분도 약간 코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 보고 내 말이 맞았다. 이제 오히려 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공격적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20% 50% 버는 게 아니고 네. 채권이나 뭐 아주 그냥 초장기 집 정도, 그 정도. 그런 쪽. 우리 애 지분 사주자 요거는 아마 동의하실 먹힐 것 겁니다. 같아요. 그거는 좀 먹힐 거예요. 그런 거가 없으면 또 이렇게 어렵다는 거는 어렴풋이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 코인 하실 거면 비트코인 하라는 분도 많아요. 네. 차라리 할 거면 이상한 차라리 알트코인 하라면. 하지 말고. 아니 더 이상은 안 쳐다보고 있어. 일단 저것도 문제요. 지금 돈을 뺄 거 아니죠 코인을. 네 그러면 저걸 계속 갖고 있을 거라면 오를 걸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팔아서 오를 만한 코인을 갖고 기다리세요. 비트코인 사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코인에 넣어놓는 거면 진짜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간 주식을 내가 반토막 났다고 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거는 다른 주식 오를 때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코인인가요 지금 이 코인은? 네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네. 손해 봤다고 덮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고 있는 거면 진짜 돈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빨리 저거 처분하고 비트코인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저기서 돈을 빼가지고 현금화 시킬 거 아니라면 네. 그냥 되지도 않을 알트코인 이상한 거였다라고 한다면은 아까운 겁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네. 또 최근에 또 오늘인가요? 또 비트코인 또 많이 올라서 또 한 9,700 가요 지금 또 8,000 갔다가 다시 9,700까지도 올랐어요. 결국 이것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냥 네. 안정지향형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더더욱 그냥 뭐 코인을 굳이 하신다면 네. 비트코인 사시고 네. 제가 봤을 땐 그냥 아예 접고 지금 아내분 설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걸 100만 벌면 뭐 할 거야? 뭐 몇 억이 지금 묶여 있는데 그거 좀 조심해서 좀 차근차근 빌드업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려줘서 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미국 국채를 가지고 한번 설득 네. 한번 해보시는 거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딱 요 정도 안정지향형인 분들한테는 딱 좋죠. 훨씬 이거 네. 엄청 안전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구조.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아드님들을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내 집 마련. 한번 네, 네.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진짜 그 강남 사는 노 부부들이 되게 많이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 것도 하나씩 사놓을 걸. 그걸 안 사놨더니만 이게 다 꼬여버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